먼저 첫 번째 타임을 맡아주셨는데요. 5G 웨어러블 카메라 비즈니스에 대해서 윙크플로어의 대표이사이신 김영국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윙크플로어의 김영국 대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제품을 이제 KT를 통해서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왜 이런 웨어러블 카메라가 5G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다음에 5G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그다음에 웨어러블 카메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그게 다 합쳐져서 5G 시대에서 웨어러블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G 웨어러블 카메라라는 게 사실 언뜻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카메라면 웨어러블 카메라지 왜 하필이면 5G 카메라냐 했을 때 일단 뭐 저희 제품을 이제 올 초에 KT에서 MWC의 5G 웨어러블 카메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5G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초도소, 뭐 20배 이상 빠르고, 그다음에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연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 많이 아는 부분은 이제 초고속 이 부분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초저지연 이쪽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웨어러블 카메라가 보통 가장 큰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고프로 아니면은 이제 파나소닉의 이제 웨어러블 형태가 있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저런 웨어러블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웨어러블로 쓰려고 하냐 했을 때 이제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지도가 잘 없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손이 자유롭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핑을 하든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조정하든, 그러니까 손을 안 쓰고 카메라 촬영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을 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촬영 때문에 보통 웨어러블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런 1인칭 촬영 모드를 보통 POV라고 그러는데,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만약에 드론 쪽에 가면은 퍼스트 퍼슨 뷰, PFV라고 하고, 이런 POV 촬영을 위해서 웨어러블을 주로 많이 시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저폰도 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사진 두 개는 이제 360도 카메라를 웨어러블화 시키기 위해서 저는 헬멧에다 올리는 케이스고, 두 중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 카메라를 머리 위에 장착을 하고 그걸 VR로 보고 있죠. 통상 저기에 사용되는 저 VR 글래스가 보통 드론 경주에서 많이 사용되는 VR 글래스입니다. 퍼스트 퍼슨 뷰 글래스라고 그러고, 저걸 이제 자기 1인칭 시점에서 보다 높은 시야에서 지금 360도를 보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런 지그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일체형화된 웨어러블 카메라는 저희 첫 번째 보여지는 제품이 저희 제품이고, 중간에 있는 제품이 오비 프라임, 그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제품이 이제 파나소닉의 이제 웨어러블 카메라입니다. 요새 웨어러블 카메라는 보다 사용 목적에 맞도록 웨어러블화 시키는 게 추세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가 되고, 중간에 있는 제품도 오비 프라임도 360도 되는데 실시간은 안 되고, 그다음에 파나소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360도도 안 되고 그냥 실시간도 안 되고 이런 카메라를 웨어러블화에 적합하게 만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5G에서 이런 웨어러블 카메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현재 타겟이 사실 중요해요.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든 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자체가 누군가의 경험을 빠짐없이 저장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게 사실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360도 카메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여행,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을 하와이를 왔었는데, 그때 하와이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DSLR 카메라도 들고 가고 휴대폰도 들고 왔었는데, 그 사진들을 봤을 때 하와이 여행에서 느꼈던 감동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하와이가 됐든 그래도 캐년이 됐든 여행지에서 경험을 빠짐없이 남길 수 있는 기기가 없을까 해서 사실 웨어러블 카메라, 그러니까 360도 웨어러블을 만들게 됐고, 근데 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주변 상황만 360도로 저장하는 거는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었는데, 이제 KT하고 5G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는 순간 이게 되게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냥 개인의 여행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보안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안전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결국에는 그 현장에 안 가도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360도로 볼 수 있다는 이 명지 자체가 되게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러면은 기존에 360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360도 카메라를 뭐 쓰냐 했을 때 앞에 보시는 것처럼 360도 카메라가 있으면은 자기 손으로 들고 찍고 한 손은 360도 카메라를 들고 한 손은 휴대폰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유저 익스프레스적으로 맞지는 않은 거거든요. 저희 카메라가 이제 KT하고 하게 된 이유가 이런 1인칭 카메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5G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능한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바타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360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원래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만 그런 360도 카메라 맵으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내도 다 360도 카메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도어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도 되고, 결국에는 현장에 안 가도 리모트 서저리라든지 아니면 리모트 메인터넌스까지 이제 이런 5G망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해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는 KT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스티벌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 보기 채우는 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축구 그 심판들이나 아니면은 그 야구 심판들에 채워서 선수들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그 영상 360도 영상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업무 목적은 이제 제일 저희 이 360도 시장 쪽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드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파킨슨이라든지 이 부동산 쪽은 거의 거래 물량의 70% 정도가 이 360도 VR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량 자체는 기본적으로 360도 VR로 방이든 건물 외관이든 토지든 보고 거기서 이제 캔디데이트를 줄여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뭐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되면 현장에 가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360도 카메라에서 찍어서 올리고 실시간성이 없는 거죠. 그냥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만약에 여기 실시간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현장 자체를 만약에 실시간으로 그 중개사가 나가고 그 중개사가 보면서 이제 뭐 그 구매자가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웨어러블 카메라 시장 자체는 되게 오래됐지만 이런 5G라든지 커넥티드 된 형태의 시장은 이제 갓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안 쪽 분야도 이런 웨어러블 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쪽은 요새 가장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보안용인 웨어러블 카메라와 그 다음에 VR이나 그러니까 액션 카메라류가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보안 카메라 쪽은 사실 외국에서는 보안 카메라류의 웨어러블을 바디원 카메라로 표현해요. 바디원 카메라 쪽은 지금 가장 큰 회사들이 테이저, 그 다음에 테이저가 원래 액션이죠. 그러니까 전태총 만드는 그 테이저 맞습니다. 그 테이저에서 사실 매출 자체는 저런 바디원 카메라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알리라든지 저런 식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없는 바디원 카메라가 시장에 지금 많이 장악해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능만 넣어서 나온 것들이 소니 제품이라든지 파소니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은 사실 이런 웨어러블이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면서 360도까지 넣어서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 시장 자체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략 한 159만 대 정도 시장이고, 금액은 2조 7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근데 액션 카메라 그 시장은 액션 카메라는 대표적으로 고프로, 소니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웨어러블 카메라라는 카테고리에 외국에 들어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고프로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체스트 마운트라든지 아니면은 헬멧 마운트라든지 이런 마운트가 필요해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웨어러블이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큰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켜놓고, 왜냐면은 지금 금액 자체가 제일 큰 카메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60 카메라 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프로 퓨전이라든지 인스타 360 리코 이런 시장들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웨어러블에만 올인한 회사가 이제 사실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이 저런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저희는 이제 사실 뭐 VR도 되고 뭐 라이브 스트림도 되고 웨어러블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는 사실 360 카메라 시장은 되게 작지만 액션 카메라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18년 기준으로 2.2 빌리언, 그러니까 2조 4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죠. 이 중에 40%가 미국이고 10%가 일본이고 20%가 유럽이고 저희 나라는 한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액션 카메라나 360 카메라 이거 웨어러블 카메라가 거의 굶어진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있는데,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이게 또 어땠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시작한 계기도 사실 회사 다니면서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은 여기에 호응해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인데 그 시장을 아무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우리 다행히 그 KT가 같이 이제 사업을 해줘서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앞서 얘기했던 웨어러블 360 카메라를 개발한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웨어러블 360 카메라를 만들게 된 게 2014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 있을 때부터 만들었고, 이런 이제 백헤드 타입도 실제로 제작을 했죠. 또 헤드폰 타입도 했었고, 목걸이 타입도 했었고, 뭐 이런 타입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형적으로 이런 넥레이스 타입도 하게 됐고요. 여기는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실 그냥 14년, 15년만 해도 사실 좀 분위기는 틀렸는데, 그때는 이제 VR이나 아니면 기술이 이제 먼저 세계 최초 하는 이런 게 분명하게 반대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요새는 사실 좀 그런 게 좀 덜하더라고요. 세계 최초를 해도 뭐 그닥 이제 인정받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세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표준을 지금 만들어가거든요. 고프로도 액션 카메라의 표준을 만들었듯이 저희도 웨어러블 360 카메라의 표준을 만들어놨다 생각하고, 사실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잘 만들기만 하면 후발주자가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을 뺏어먹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 효과를 믿고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특화나 아니면 기술력으로 방어를 한다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 형태가 지금 이렇게 목에 거는 형태입니다. 이게 왜 목에 거는 형태로 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이 목에 거는 형태, 그다음에 안경 형태, 뭐 모자 형태, 헤드폰 형태에서 8개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가장 흔들림이 적은 위치가 목이었어요. 저희가 영상을 찍어봤을 때 가장 흔들림이 적은 위치가 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가 문제인데, 안경 타입이나 모자 타입은 배터리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어봐서 무게 측정을 해봤을 때는 1000mAh 이상을 넣는 순간 사람들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근데 목부만 유일하게 2000mAh 이상 배터리를 넣었을 때도 사람들이 별 부담이 없는 위치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하나하나 저희가 트라이 앤 에러로 지금 얻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목으로 지금 밑에 웨어러블 360 카메라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웨어러블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 웨어러블 카메라가 사실 기존에도 좀 나와 있었지만 크게 안 큰 이유 중에 안 큰 이유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 문제. 영상이 흔들린다는 거죠, 많이. 손이 자유로우니까 좋긴 좋은데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흔들림 방지를 이중으로 EIS뿐만 아니고 프레임별로 이제 뭐 글로벌 무브먼트를 잡아내서 이제 흔들림 방지하는 이런 식으로 넣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웨어러블 쪽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게 이제 신체 사이즈 문제입니다. 신체 사이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삼성전자 안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저기 옛날에도 그 브루투스 타입도 이런 능력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글로벌 인구의 85%까지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도출해내서 이제 이 사이즈를 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발열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존 360 카메라들은 이런 후발주자들이 웨어러블로 따라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360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발열이 되게 많아요. 발열이 그 기어 360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가 너무 먹는 적도 있는데 이게 1초당 보통 30장의 그 360 영상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웨어러블이니까 발열이 사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열이 안 나는 형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표준인 그 43도 이하로 맞췄고 이제 그 부분을 아마 후발주자들은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드 사이즈도 지금 처음 대비 한 8분의 1로 줄였고, 그다음에 성능은 10배 이상 늘렸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사실 처음부터 이제 뭐 싱크로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새는 카메라가 앞에 하나 뒤에 뭐 3개 이렇게 달려서 AP들이 카메라를 동시에 4개 이상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AP들은 2개 지원하는 게 맥스고 2개 지원하는 걸 10분할 처리로 보통 한 3개, 4개로 늘리죠. 근데 이런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분할로 하면은 360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싱크로너스라고 해서 동시에 3개 이상 지원하는 걸로 개발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이제 펌웨어가 아니고 어제는 OS도 아니고 밑에 칩 레벨부터 뜯어고쳐서 이제 카메라가 3개가 지원되도록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디바이스 스티칭을 하는 거죠. 그 기존의 36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카메라 360 카메라 안에서 스티칭을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은 카메라 2개의 영상을 날리고 그걸 폰에서 이제 스티칭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스티칭을 하는 형태로 됐고, 그래서 이게 그 이루어져서 이제 라이브 4K까지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KT하고 이제 커넥티드 5G 웨어러블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360 카메라나 카메라 그냥 일반 카메라도 보다 보면은 저기 카메라에서 휴대폰까지 보내는 거는 누구나 다 되는데 저 영상을 다른 폰으로 보내는 걸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가 있고 폰이 있으면은 대부분 다 영상 자체 구조는 그 카메라가 서버 역할을 하고 폰은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는 사실 영상을 받더라도 그 영상을 다시 리다이렉트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서버 부분을 폰으로 옮겨가지고 폰에서 이제 풀다운 서버죠.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땡겨오는 형태로 됐고 그 서버가 다시 이제 다른 폰으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360도를 찍은 영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지만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영상이든 VR 영상이든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현장에 저런 360도 카메라를 들고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영상을 이제 만약 부산에 출장을 가면은 그 영상을 서울에서 360도 영상을 보든지 VR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KT를 통해서 발매를 한 그 P360이라는 작품이고 성능 자체는 4K의 라이브 스트리밍에 GPS까지 되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두 손의 자유, 그다음에 스위치 촬영되는 형태고 저희가 원래 이제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은 경험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런 스키 점프하는 선수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VR로 이제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 때는 KT하고 같이 협업할 때가 내려서 못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같이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이 영상입니다. 이 광고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KT 광고 영상 많이 나왔으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 유추는 잘 못하시던데 이게 원래 KT나 저희가 의도한 바는 저렇게 이제 스카이 점프를 할 때 저희가 두바이거든요. 스카이 점프 선수 목에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차고 뛰어내리면은 그 스카이 점프하는 경험을 실시간으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VR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구현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기존에 고프로가 있던 액션 카메라가 있던 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핑을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다든지 그런 경험들도 다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적인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계속 그 국내를 넘어서 미국, 일본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그 현재 가장 당면한 그 과제가 뭔지요? 어떤 그 기술이 가장 지금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카메라 형태는 됐고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런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까지 오면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영상 분석 쪽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인식이라든지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AI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카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작 인식을 한다든지 상황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영상 자체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서버 쪽에 넘길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쪽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거 착용하고 실내에 들어와서 주변 상황을 보고 실내 치기를 한다든지 그 위치정보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맹인들이나 장인들이나 이렇게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제 길을 걸을 때 뭐 주변에 앞에 바람불이다 아니면 주변에 차가 온다 이런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카메라에서 사실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이 AI 디바이스를 좀 개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기술을 투입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센서 자체는 사실 SK 하이닉스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자체는 뭐 별도로 생겼습니다. 해상도는 각 카메라별로 3K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8메가 픽셀 정도. 예. 5G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하고 카메라하고 그 관계성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5G가 사실 기존 대비 고용량도 있고 실시간성도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저희가 웨어러블이면서 이제 360도면서 해상도가 4K다 보니까 기존에 4G, 그러니까 LTE 같은 경우에는 이 4K 영상을 실시간으로 못 날려요, 대북 자체가. 그리고 실시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래 원하는 대로 만약 이걸 업무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미 뭐 수술을 한다고 할 때 뭐 딜레이가 한 2초, 3초만 있어서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시간성이 필요한 서비스가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고 그 실시간성과 그 고용성이 맞춰지는 게 5G다 보니까 이런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쓰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별로 이해는 안 되죠. 통신사도 그렇게 원합니다. 사실 원래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니까 초기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장만 하고 실시간으로 날릴 수는 있는데 통신사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게 통신 데이터가 그러니까 통신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보니까 통신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거하고 사실 반대로 움직였는데 예측은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고 통신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니까 통신사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G 오면서 무제한 용량이 많이 나잖아요. 그 무제한 용량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고 그런 식으로 약간 조방향으로 올라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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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 그게 이제 프로토콜별로 좀 틀린데 저희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게 이제 RTXP하고 RTMP하고 웹 RTC가 있는데 웹 RTC는 거의 딜레이가 없어요. 거의 한 300ms 정도로 다 들어가고
그 RTSP 같은 경우는 한 2초 정도 딜레이 있어요. 그다음에 RTSP가 통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360 카메라나 기존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연결해 보면 그게 RTSP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트래픽이라서 가깝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올린다고 봐요. 유튜브로 올리는 게 RTMP예요. RTMP고 통상 RTSP나 RTMP 같은 경우에는 한 2초에서 3초 딜레이가 있고, 웹 RTC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RTC처럼 웹 RTC는 딜레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어서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건 300ms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300ms 정도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스티칭 관련돼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예.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60 카메라가 보통 글로벌로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쪽에 인스타360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이제 리코가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고프로 퓨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 스티칭 퀄리티는 리코보다 좀 좋고, 그러니까 리코가 거의 한 중상위권이거든요. 중상위권인데 리코보다 조금 좋고 고프로보다 약간 안 좋은 이 정도 레벨이고,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리코 예. 말씀하신 고프로 말씀하셨는데, 액션 카메라 쪽은 이제 고프로는 아까 소니 쪽에서도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360도 카메라 쪽에서 기술 경쟁력이나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타국가에 비한 중간 정도 있는 건가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기술 경쟁력은 사실 굉장히 좀 있는데, 사실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가격 경쟁력이 지금, 가격 경쟁력은 사실 국가를 타는 게 아니고 대수를 타거든요. 그 저기 이제 10,000대 만들었을 때, 10만 대 만들었을 때, 100만 대 만들었을 때 이게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출시됐던 제품들은 대부분 다 10만 대 이상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0불에서 150불 이상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격 경쟁력이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품을 주문한 적도, 우리가 프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8,000대 얼마 정도 부품을 낼 때 8,000대 주문할 때하고 뭐 2만 대 할 때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 부품들이 보통 한 150개씩 쌓여가지고 한 제품이 나는데, 각 부품들이 이제 뭐 15,000개, 2만 개 주문받을 때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가 뭐 이렇게 5,000대, 6,000개 이렇게 주문하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오는 가격 경쟁력 차가 좀 심하죠. 10개 회사가 예. 연간 생산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그 360도 카메라 회사가 1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지금 대수로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못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로 보면은 지금 대략 한 2,000억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0%가 미국이고 한 10%가 일본이고, 그다음에 20%가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1%가 조금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0억 정도 되는 시장이, 360 카메라만 놓고 봤을 때는 2,000억 정도 되는 시장이고, 미국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 되는 시장이죠. 그 아까 그 레졸루션 관련해서 예. CIS 8m 쓴다고 했잖아요. 예. 예. 8m 댄스도 8m 이하도 그러면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뭐 5m짜리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360 카메라가 이제 그 카메라가 뭐 그 오메가가 되면 이 카메라가 또 배율에 따라 가지고 거리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는 게 있어요. 판형 자체가 좀 사이즈가 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렌즈 자체가 저희가 186도라 해서 180도를 넘는 렌즈를 써야 되는데, 그 렌즈하고 맞는 카메라 센서 자체가 5메가짜리가 없다든지 8메가 없는다든지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그 렌즈하고 경통하고 센서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합이 되는 경우가 오메가가 단종되고 없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이건 PCI죠. 예, 뭐 여러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타 질문은 또 차후에 이메일이라든지 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공유의 세계로 우리 그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